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7장에서, 그죠? 타이머에 관련된 함수와, 그리고 코어 라이브러리 중에서 타이머 함수와, 그리고 매스에 관련된, 매스 클래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여러 가지 실습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어 라이브러리 2인데요. 여기서 이제 끝을 내고요. 이거는 이제 요 장이 아마 초급의 마지막 장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다룰 거는 우리가 스트링 클래스, 그리고 어레이 클래스, 그리고 데이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클래스 역시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을 해주는 코어 라이브러리, 그래서 아주 우리가 손쉽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참 많이 쓰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서서히 클래스 그리고 메서드, 물론 함수하고 똑같습니다만은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것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메서드라고 칭을 하는 게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스트링 클래스는 아시다시피 문자열을 생성하는 기능을 시작으로 해서 문자열과 관련된 아주 유효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물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자바스크립트도 가르치지만 자바도 가르치고 MySQL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지만요. 이 스트링 클래스는 거의 너무나 자주 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 취준생이다, 취업준비생이다라고 하면 이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트링 클래스를 자기가 코딩을 좀 했다, 프로그래밍을 좀 했다, 그러면 스트링 클래스는 안 쓸 수가 없죠.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자기가 코딩을 좀 했다 그러면 기술 면접관들이 스트링 클래스에 대한 메서드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고요. 그리고 코딩 테스트 할 때도 스트링 클래스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코딩 테스트는 잘 없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의 실무에서의 활용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는 그냥 일부만 나타낸 것 뿐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이트 로그인 페이지를 우리가 제작할 때 사용자들한테 우리가 로그인 정보를 받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그 내용이 DB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체킹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면 로그인을 해주면 되고, 아니면 회원 가입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좌우 공백을 없애주는 기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로그인 창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인풋 창이다, 인풋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죠? 만들 때 여기에 우리가 사용자들은 여기에 커서가 깜빡거리면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홍이다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근데 때에 따라서 실수를 하다가 모르고 이렇게 한 칸을 이렇게 띄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스트링 클래스에 이제 메서드 중에서 좌우 공백을 없애는 기능이 있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러한 메서드를 공백을 없애줌으로써 요 홍이라는 이 값만 딱 가져오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게시판을 제작할 때 게시물에 특정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치환 혹은 삭제도 되고요. 또 많죠. 그죠? 찾기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게시판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스트링 클래스를 이용해서 받아가지고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아서 그것들을 DB에서 우리가 끌어서 쿼리를 쳐서 이제 보여주고 등등을 하는 여러 가지, 이거는 그냥 일부 기능의
일부 기능만 나타낸 것이고요. 상당히 많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는 잘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한번 보죠. 자, 스트링 클래스의 주요 기능입니다. 그죠? 기능인데 얘는 뭐 아시다시피 프로퍼티 속성이 랭스라는 게 하나 있죠. 자, 스트링 클래스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하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게 문자 열이지 않습니까? 이게 스트링 클래스예요. 그죠? 여기다가 점 해서 랭스를 하게 되면 이거는 5를 리턴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문자열 개수를 리턴을 해주는 게 바로 스트링 클래스다. 스트링 클래스의 프로퍼티 속성인 랭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함수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함수들의 속성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뭐하는 함수다 라는 정도는 여러분들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인덱스 오브도 있고요. 이거는 string instance. 이제 여기서 instance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도 지지난 시간에도 한 번쯤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메모리 구조가 이렇게 우리가 있다면 여기가 우리가 스택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빠 해서 여기다 str 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안녕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물론 이게 리터럴로 우리가 스트링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이제 해석이 될 때는 str 해서 new string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안녕 이런 식으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바의 변수 이거를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참조 변수라고 하고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주소라고 하기에 또 어려운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스택이라는 공간에 이 str이라는 주소를 이렇게 담고 있고요. 이 new라는 연산자가 바로 이제 우리 자바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도 나오는데요. 이게 전부 다 둘 다 OOP 객체 지향 언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는 전혀 관련이 없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런데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고요. 얘는 객체 지향 언어 중에서도 이거는 스크립트 언어예요. 그래서 웹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new를 쓰게 되면요. 이 스트링 클래스에 있는 여기에 이런 것들 프로퍼티, 메서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힙에 이렇게 사용자 정의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됩니다. 할당이 돼서 여기도 메모리니까 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죠? 주소가 있으니까 얘가 그 주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str.indexOf, str.lastindexOf, str.child 이러면 이제 다 뜨는 이유가 여기에 이렇게 메모리에 사용자 정의 힙 우리가 여기를 힙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역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new로 인해서 힙에 만들어지는 이러한 스트링 클래스 만약에 new를 여러 번 하면 여러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붕어빵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메모리에 딱 올라가 있는 이 스트링 클래스 이거를 두고 그 혹자들마다 저는 뭐 인스턴스라고도 하고요. 또 혹자들은 그냥 객체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이 인스턴스는 특정화된 지칭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말할 때는 인스턴스라고 칭을 하고요. 이렇게 str new string 이렇게 되는 이거는 하나잖아요. 그죠? 특정된 걸 지정을 할 때는 통상 인스턴스라고 칭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그냥 여러 개가 있어서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또 통상 또 객체라고도 부릅니다. 스트링 객체.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이거는 부르기 나름인데요. 인스턴스는 이제 우리가 U라는 연산자에 의해서 스트링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클래스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선언이 되어 있거든요. 선언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힙에다가 한 개 할당할 때 이건 특정된 거죠. 특정된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칭을 하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스트링 객체다 그러는데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인스턴스와 객체는 유사한 말이고요. 범위적인 면에서 바라볼 때는 이 인스턴스라는 범위보다는 이제 객체라는 범위가 좀 더 이렇게 같거나 넓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게 여기 와야 되네. 예, 얘가 같거나 얘가 좀 넓은 의미로 바라보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요렇게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인스턴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에 따른 혹자들은 또 객체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된다 이게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면 고급 부분이나 중급 후반에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토타입 정의해 가지고 직접 클래스도 만들고요.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될 텐데 그때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또 볼 거고 일단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인스턴스라는 용어가 나왔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덱스 오브라는 메서드는 스트링 인스턴스의 특정 문자나 문자열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위치를 반환을 하고요. 만약에 찾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을 반환을 하는 그러한 메서드입니다. 그 라스트 인덱스 오브는요. 뒤에서부터 이제 특정 문자나 문자열이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하는 이제 위치의 인덱스를 반환하고요. 역시 얘도 리턴을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하고요. 못 찾으면 뭐 차에 잘 아시죠, 그죠? 여기에 인덱스를 주면 특정 문자를 반환하는 게 그렇고요. 그리고 뭐 차 코드 앳, 차 포인트 앳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스트링 인스턴스에서 전달받은 인덱스의 위치의 문자에 UTF-16 코드를 반환한다. UTF가 있고요. 우리가 EUC-KR, 뭐 ISO 8859 이렇게 문자 셋들이 좀 있어요. 이런 문자 셋들도 잘 맞춰줘야 우리가 통상적으로 글자가 깨진다든지 뭐 이렇게 글자가 안 깨질려 그러면 서로 간에 문자 셋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거의 다 UTF-8로 이제 네트워크 송수신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표준이 아직 됐나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대다수가 이제 UTF-8을 쓰고요. UTF-8에서는 이제 한글을 3바이트로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영문자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1바이트, 2바이트 뭐 이렇게 많이 나뉩니다. 알겠죠? 그리고 EUC-KR에서는 한글이 2바이트로 인식이 되죠. 여튼 이러한 문자 셋 종류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앳은 말 그대로 이거는 유니코드 포인트 형태로 반환하고요. 잘 쓰지는 않습니다. 이거 두 개는. 예, 잘 쓰지는 않고 슬라이스 얘는 자바에는 자바 메서드 중에 슬라이스가 있었나요? 제가 잘 쓴 기억이 없어서 아무튼 스트링 인스턴스에서 전달받은 인덱스로부터 종료 인덱스 바로 앞까지 문자열을 추출한 새 문자열을 반환을 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는 전달받은 인덱스 그러니까 슬라이스 2, 1 뭐 이렇게 주면 두 번째 인덱스부터 하나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슬라이스고요. 그리고 서브스트링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시작 인덱스부터 종료 인덱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 스트링 클래스들의 끝 인덱스는 항상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거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종료 인덱스 바로 앞까지 문자열을 추출한 새로운 문자열 반환한다.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서브 스트링의 약자인 서브 str이다. 그죠? 그래서 스트링 인스턴스에서 전달받은 시작 인덱스부터 길이만큼의 문자열을 추출한 문자열을 반환한다. 다 비슷한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많이 쓰고 많이 쓰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습 시간에 같이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쓰는 게 스플릿입니다. 스플릿은 보시다시피 뭐 어떠한 조각을 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스트링 인스턴스에서 구분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면 그렇고, 일단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 제가 이 빨간색으로 적으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녹색으로, 자, 이렇게 홍길동, 그리고 뭐 김말자, 뭐 그리고 김기동,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아니면 이런 거, 그죠?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파이프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세퍼레이터입니다. 구분자. 알겠죠? 구분자라고 하고, 이거를 주면 얘는 우리가 요렇게 지금 문자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요것도 요렇게 주고 했다면, 이 구분자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스플릿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요, 얘는 이렇게 홍길동, 김말자, 김기동 이 세 개의 값을 가지는 스트링 클래스의 형태의 배열로 반환을 해줍니다. 배열. 어레이로 배열을 반환하는 게 바로 스플릿 메서드고요. 상당히 많이 쓰니까요. 요 부분, 요 메서드는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컨캣. 컨캣은 말 그대로 얘는 문자열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을 결합하여 새로운 문자열을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왜 많이 썼던 플러스 연산자 있죠. 뭐 알러트라든지 아니면 document.write에서 플러스 연산자 썼던 거, 그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to uppercase, lowercase, 이거는 모든 문자를 upper, 위로 간다고 해서 up 해가지고 대문자로 리턴을 해주고요. 얘는 무조건 lower, 소문자로 리턴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전에는 은행이었죠. 그죠? 은행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디를 치잖아요. 근데 소문자로 이렇게 치면 자동으로 대문자로 이렇게 막 바뀌죠. 그죠? 이 바뀌는 게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이벤트가 일어나면 소문자가 들어오면 바로 투 어퍼 케이스를 호출해가지고 대문자로 이렇게 바꾸어주는 그러한 형태의 내용의 프로그램들도 많았죠. 자, 요렇게 이제 있고요. 또 더 있습니다. 보시면 많죠, 그죠? 자, 트림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트링 인스턴스의 양 끝에 존재하는 공백, 그리고 모든 줄바꿈이나 문자, 이런 것들을 제거한 새로운 문자를 반환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했을 때 실수로 이렇게 공백이 있다면 이것을 이제 없애주는 게 바로 트림이라는 메서드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서치는 말 그대로 얘는 찾는 거예요. 그죠? 인수 값으로, 매개 변수 값으로 전달받은 정규 표현식에 맞는 문자열이나 문자를 처음으로 등장하는 위치를, 인덱스를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replace는 딱 봐도 아시겠죠?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로, 인자값으로 전달받은 패턴에 맞는 문자열을 대체 문자열로 replace, 대체시키는 거고요. 자, match가 있는데요. 얘도 역시, 자, 전달받은 정규 표현식에 맞는 문자열을 찾아서 하나의 배열로 반환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규 표현식이라는 게 뭐냐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화번호의 양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이메일의 양식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규 표현식이라고 해가지고 이 형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갈로 해서 전화번호,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무조건 010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정규 표현식을 써서 중간에는 우리가 이제 뭐 NM 해가지고 세 자리나 네 자리를 이렇게 먹게 한다.
뭐 등등 이런 형태로 이렇게 네 자리 이렇게 나오게끔 우리가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형태가 이제 정규 표현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패턴을 만들고 정규 표현식 패턴을 만들어 놓고 이 형태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이나 무엇을 하실 때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입력을 했는데 양식에 맞지 않다, 그러면 다시 입력하라 그러잖아요. 뭐 이메일에 골뱅이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패턴, 정규 표현식을 이용한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패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걸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매치라는 문자열을 찾아서 이제 배열로 반환을 하고, 그래서 이 매처라는 자바에는 이제 또 매처라는 클래스도 매처도 있고 패턴이라는 클래스도 있습니다. 그걸 이용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패턴도 만들어서 그런 입력받는 양식도 이제 바꿔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그 다음 include는 말 그대로 뭘 포함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 인자값으로 전달받은 문자나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한 후 그 결과값을 불리언 값, true와 false의 형태로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포함하고 있는 값이 있다면 찾을 것이고요. 있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없다면 false를 리턴하겠죠. 그리고 이제 start wit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전달받은 문자나 문자열로 시작되는지 검사를 해서 우리가 불리한 값으로 반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end with 이거 마찬가지 반대죠. 전달받은 것이 우리가 인자값으로 줬던 값이 문자나 문자열의 끝으로 끝나는지 검사한 후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로 리턴을 하고요. 그리고 to local uppercase, locale uppercase가 있고요. to locale lowercase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uppercase 앞에서 봤죠. to uppercase, to lowercase가 있었다면 이거는 영문자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의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는 거예요. 모든 언어. 영어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문자, 우리는 뭐 작은 뭐 소문자 이런 게 없죠, 그죠? 여튼 그래서 다른 언어에 보면 그런 게 있겠죠. 예,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locale compar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인수로 전달받은 문자열과 그리고 정렬 순서를 비교해서 그 결과값을 이제 정렬 순서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결과값을 정수로 리턴을 하는 거고, normalize는 이제 해당 문자열의 유니코드 표준화 양식을 반환을 하고요. 그리고 repeat 문자열로 전달받은 횟수만큼 얘는 문자열을 반복하는 거고요. 그리고 toString은 말 그대로 string instance의 값을 문자열로 변환을 하는 거고, 그리고 value of 얘는 많이 쓰는데 얘도 string instance의 값을 문자열로 반환을 하는 value of 메서드도 있고요. 여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찾아서 쓰면 되는 것이지, 이걸 굳이 우리가 막 다 알아야 되는 양 이렇게 쓰면 외우면 머리만 아프죠, 그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쓰시면 된다는 거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실습 강의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의 이제 핵심 내용을 좀 보면 첫 번째로 문자열 만들기겠죠, 말 그대로. 그래서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 리터럴 방식, 그 자체로의 값을 지니는, 이렇게 바, str은 high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자, 그리고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를 이용해서 지금은 또 객체라고 하죠, 그죠? 인스턴스라고 하고 객체라고 하고. 자, 그래서 new, string, high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근데 리터럴 방식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변환을 시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알러트 창을 찍고 자, 문자열이죠. 문자열.length 하면 당연히 2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알러트에서 하이점 차에 해서 인덱스 제로를 줬어요. 그러면 H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위와 같이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이유가 왜 작동하겠어요? 결과론적으로 이거는요, 요렇게 돼 있어요. 알러트 요렇게 돼 있으면 U 스트링 하이 해가지고 랭스를 호출하고 차의 제로를 이렇게 호출한 거랑 호출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이유는 여기 적어놨는데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실행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문자열 리터럴 방식 구문은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해석될 때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 혹은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환되어 실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프로퍼티하고 메서드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죠. 만약에 이렇게 유연산자를 통해서 메모리에 할당을 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사용을 못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트링 클래스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마 백엔드 쪽에서 이제 올라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잘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프론트 단에서 이제 오신 분들은 그냥 이 클래스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클래스가 이렇게 클래스 해서 스트링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다가 여기에 쭉 이런 클래스가 하나 있단 말이죠. 클래스가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 이러한 랭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차에 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클래스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유연산자를 호출하지 아니하면 얘는 그냥 뭐예요? 일반적인 붕어빵 틀, 이거는 붕어빵 틀 뭐 설계도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들지 아니하면 뭐 그냥 왜 설계도를 왜 만들겠습니까? 뭐 TV라든지 이런 프로덕트들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스트링도 클래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유연산자를 통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시면 디테일한 부분 뒤에 나오니까 일단은 아하 요렇게 변환이 돼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뒤에 가면 우리가 어차피 클래스를 막 만들고 할 거니까요. 그때 가서 한번 이해를 해도 충분하니까요. 너무 뭐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문자열 길이 알아내기는 앞서 했죠. length라는 프로퍼티를 사용을 하면, 자,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리터럴 방식으로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길이는 str.length 하면 결과값은 5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특정 위치의 문자를 구하는 것은 차эт이었다. 그죠? 차엣 해서 인덱스 2를 줬어요. 그죠? 하면 0, 항상 배열은 뭡니까?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1, 2 이렇게 돼서 하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자나 문자열 위치를 찾는 거 앞서 봤던 index of라는 메서드를 우리가 이용을 하면 특정 문자나 문자열의 위치를 아주 손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자열하고 index of에서 search value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시작 위치를 우리가 주면 돼요. 그래서 매개 변수는 search value는 찾는 문자열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start는 시작 위치, 그리고 기본값은 뭐 이거를 따로 주지 않으면 우리가 0번째 인덱스부터 이 문자나 문자열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리턴하는 값은요, 인덱스 오브는 말씀드렸다시피 찾는 문자열의 위치, 즉 인덱스 값을 리턴을 하고요. 찾지 못하면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우리가 if 구문을 써서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자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위치에 문자를 추가한다. 이 내용은 솔직히 메서드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조합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특정 위치에 문자를 추가하는 기능은 없다. 하지만 여러 문자열 메서드를 혼합해서 직접 만들어야 한다. 이때 우리가 앞서 봤던 슬라이스 메서드와 서브스트링의 약자인 substr 메서드를 이용을 하면 문자열을 추가하는 기능을 역시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슬라이스 메서드를 보면 얘는 문자열하고 슬라이스, 스타트, 엔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자열의 스타트는 시작 위치고요. 엔드는 문자열의 끝 위치죠. 그러면 여기 인덱스가 0에서부터 5면 얘는 리턴하는 게 0에서부터 5는 포함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0, 1, 2, 3, 4를 이제 지정한 문자열을 리턴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슬라이스는 조각을 내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슬라이스 하면 삭삭삭삭 조각을 내는 그런 뜻인데,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슬라이스 메서드는 매개 변수 첫 번째 값인 시작 인덱스 위치에서부터 두 번째 매개 변수 값인 마지막 인덱스 전이라고 했어요. 전 포함 안 한다 그랬어요. 전 단계까지의 문자열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사를 하는 것이지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슬라이스라고 해서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제 자른 게 아니라 복사해서 얻어왔어요. 그 다음에 substr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자 문자열에서 자 substr을 이용을 해서 start 문자열 시작 위치와 문자열 개수를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값에다가 우리가 지정한 문자열 이런 것들을 특정 위치에다가 우리가 추가할 수가 있겠죠. 왜냐? 문자열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에서 이 부분의 사이에 문자열을 추가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은 뭡니까? 0, 1, 2, 3이죠. 그죠? 그럼 0에서부터 3까지 슬라이스를 해서 복사를 해오든지 서브스트링을 이용을 해서 또 문자열 개수를 가져오든지 해서 여기에서 그 뒤에 내용을 붙이면 되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을 이렇게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붙이면 되는 거죠. 맞죠? 예. 요거는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요까지만 설명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위치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변경하기. 이게 바로 리플레이스다. 그죠? 앞서 살펴봤던 리플레이스 메서드를 이용을 하면 특정 위치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잠깐만요. 했군요. 다른 문자로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문자열을 해서 우리가 이거 슬라이스가 아닌데요. 제가 잘못했군요. 좀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리플레이스로 대체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리플레이스를 하면 찾는 문자열에다가 새로운 문자를 대체 문자를 이렇게 대체하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은 찾는 문자를 대체 문자로 변경한 문자열을 이제 리턴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위치에 또 문자 제거, 이거 역시도 말씀드린 바대로 추가, 제거, 특정 위치에 이거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도 역시 여러 문자열 메서드를 혼합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앞서 보았던 우리가 슬라이스 메서드와 서브 str 메서드를 이용하면 우리가 문자열을 제거하는 기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직접 알아보면 되고요. 일단은 제가 크게 한 7개의 메서드를 7개의 기능을 하는 문자열 만들기라든지 길이, 위치, 문자열의 위치,
특정 위치, 그리고 뭐 대체하는 방법, 제거하는 방법 뭐 등등을 우리가 많이 쓰니까요. 이런 것들만 좀 뽑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함수 목록, 메서드라고 칭하는 이 함수, 메서드 목록들을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필요하다면 찾아서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습 시간에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데이트와 어레이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스트링 클래스에 대한 이론 마무리 하도록 하죠. 다들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실습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